예, 안녕하세요. 이제 인베스트 싱가포르 유학원, 코멘트리 그 디그리,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설명의 내용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디그리에서, 그 가장 어려운 과목에 대해서 실제 그 내용을 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그 50%의 학생들이 이 과목에서 페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에 대한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이쪽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낌상도 어렵잖아요. 알고리즘이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른 유학원과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보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무사히 애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시키고 승승장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코멘트리인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일단 동영상으로 찍을 거고, 아주 세부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저희 유학생들한테 이제 그 개별 메일로 다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뭐 요 소개는 나중에 보고요. 일단 주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사실 이겁니다. 프로그램, 알고리즘, 앤드 데이터 스트럭처. 느낌상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 과목이 아마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건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 어렵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과목에 대한 숙제가 이제 리포트가 이건데, 이제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 두 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주 기본 가이드가 될 거고요. 이게 최고 점수 받은 겁니다. 이 리포트가. 자, 뭐 보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나. 자, 뭐 리카이먼트 1 해서 이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고 또 복잡해요. 이게 숙제가 이 리퀘어먼트로 나오는 이 요구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고, 이 그림은 학생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딱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게 어떤 숙제인지. 이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지가 여기 있는데 지금 각각에 보면 치즈가 있죠. 여기까지. 이 치즈를 먹으러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지금 안국동에서 강남역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안국역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거 이렇게 조회하죠. 그럼 최단 경로가 나오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생지가 처음에 A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B로 가고, 혹은 다시 이렇게 가서 그 다음 H 가고, 그 다음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는 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B로 가서 계속 이어서 C 먹고 그 다음에 I 먹고 그 다음에 H, G 다시 백으로 돌아와 갖고 쭉 이렇게 가서 얘 먹고, 그죠? 그리고 그 F를 방문 안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먹고 D 먹고 요렇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증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이걸 하려면 인접 매트릭스, 인접 행렬 혹은 인접 리스트로 이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되는데, 뭐 한글로 설명이 돼 있죠. 리포트를 일단 한글로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얘기인데, 이제 간단하게 이거 컴퓨터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A에서 A로 가는 정점은 0이다 이거죠. 자기 자신으로.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건 1이다. 그러면 1은 뭐고 0은 뭐냐? 연결이 돼 있으면 1이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B니까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A에서 B니까 A에서 B는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죠? A에서 H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에서 I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죠? 못 갑니다. B를 통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B와 C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연결됐냐 안 됐냐를 1과 0으로 표현하는 게 인접 행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죠? 그러면 인접 행렬, A에서 B 연결돼 있고 A에서 H 연결돼 있고, 그죠? B는 A와 연결돼 있고요. 그죠? B는 C, D, 그 다음에 H 연결돼 있고, 이 매트릭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인접 행렬은 뭐냐? 쭉 써준 거고, 그리고 이걸 인접 리스트로 또 표현을 하려는데, 인접 리스트의 표현 방법은 사실 인접 행렬과 똑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A와 BH 연결되어 있고, B는 ACD 연결되어 있고. 그냥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인접 리스트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구현해라. 근데 뭐를 구현해? 싱글 포인트 숏 테스트 패스, 한 개의 경로로 가는 가장 짧은 거, 그죠? 그거를 구현해라. 근데 경로에 패스가 있습니다. A는 B2로 가고 A, B, FH 뭐 이렇게 가라, 그죠? 그러면 거리값이 42번, 그죠? 그 아까 그 박스 하나가 1인 거죠. 그게 42번 방문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려면 일단은 그걸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으로 실행한 결과를 보여내라. 그죠? 쉽지 않아요. 이거 한국 학생들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에서도 이 문제는. 자, 그러면 한번 쭉 보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인접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까는 인접 행렬이라는 건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 true false로만 1이다 0이다라는 표현했는데 A에서 B가 연결이 돼 있다. 그죠? 그럼 A에서 B가 연결이 돼 있고 가중치가 5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을 가니까 가중치가 5다. 그래서 이게 가중치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그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H 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 HB 붙었죠. 그래서 가중치를 계속 표시해 나가요. 저 경로별로. 그죠? 숙제가 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가중치는 다시 이쪽에, 그죠? B하고 C죠. C가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다 그려나갑니다. 그럼 이제 최종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다 보면. 근데 그림이 이렇게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요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가중치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아까 그 그림을 그려보면.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인접 매트릭스, 이건 아까랑 동일해요.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에는 매트릭스는 연결돼 있다 안 돼 있다만 나와 있지 사실은 가중치가 표현되어 있지 않죠. 1, 0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걸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니까 A, B, C, D, E, F, G 이렇게 딱 두고 A에서 A로 연결되는 거는 0이다. 그죠? 이거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A에서 B로 연결된 거는 가중치가 5죠. 그리고 A에서 C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M이라는 값은 임의의 최대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줘서 연결이 안 돼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상에서. 그 다음에 이게 H일 겁니다. 요게 좀 삐뚤어져 있지만 H는 9다. 이거를 딱 만들어 놔야지 사실은 프로그램으로 이걸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돌리면서 모든 경로를 다 방문하면서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합계가 가장 작은 값이 최단 경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쭉 보면 뭐 다익스트라가 그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죠? 싱글 소스, 그죠? 쇼패스트의 최단 경로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돌려봤더니 최단 경로는 A에서 E로 가는, 만약에 내가 A에서 E로 가고 싶어. 그러면 A, B, D, E로 가는 게 가장 거리가 짧다 이거예요.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내가 지금 E로만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보면 A, B, 그 다음에 바로 D, 맞나? 그죠? D, 그 다음에 E. 그러면 요 박스의 개수가 27이 돼요. 그리고 27이 가는 게 가장 짧은 싱글 포인트의 최단 경로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뭐 그냥 해볼만 한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근데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 나오고, 이거를 이제 코드로 만들었다 이거죠. 개발을 했다. 내가 개발해보니까 이 코드를 뭐 지금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뭐 이거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계속 나오죠. 시작점과 정점. 이거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 다 알고리즘 설명이고, 왜 저렇게 되는지 쭉 설명인 거고요. 생각보다 이게 페이지가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뭐죠? 이제는 모든 경로의 최단 경로를 단계별로 다 계산합니다. A에서 B로 갈 때, 그죠? 패스. 그 다음에 A에서 B에서 C로 갈 때, A에서 B에서 D로 갈 때, 그죠? 누적해서 다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알고리즘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탈로 모든 그 생지가 모든 치즈를 다 방문하면 103이라는 최단 경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은 알고리즘이 틀립니다. 이거는. 예. 아까는 하나만 딱 방문하는 거잖아요. 시작점과 끝점 두고 걔만 방문하면 됐는데 이거는 모든 경로를 다 모든 치즈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치즈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요거 이제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고요. 내가 프로그래밍 거고 좀 다시 내려봐서 이게 너무 이제 많으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것도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를, 이거 뭐 좀 작게 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는 그래프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프 모델링으로 해서 어떻게 스타트 포인트에서 마지막, 그니까 치즈까지, 그죠?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거 박물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그려라 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리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책이 없습니다. 이거 책이 없고 숙제는 있는데 책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모델을 왜 만들었냐, 이걸 그리기 위해서 이 문법을. 그러면 이거 인터넷에도 잘 없어요. 이거는 이 문법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표현을 해서 그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까지는 학교의 교재에 단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를 그려라 이런 단어가 있어. 근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가 뭐냐,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냐, 추가적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백트랙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써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플러스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다른 거로 넣었더니 되더라 이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이건 뭐 설명하기 그렇고요. 설명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탐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방식을 내가 제안을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안 가르쳐 준 거를 추가적으로 더 하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요. 예, 이 알고리즘은.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저렇게 가는 게 있다고 쳐요. 근데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증명해 보여라. 이게 왜 좋은지를. 그게 복잡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컴플렉티브, 복잡도를 증명해 보여라 이거예요. 근데 그 증명은 비고 표기법이라고 해서 이 표기법을 써서, 근데 이 표기법은 어렵지가 않은데 그냥 그 표기법으로 하면 되니까 내 알고리즘이 이래서 효율적입니다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자, 그냥 이름만 봐도 어렵죠. 이건 표기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론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루프를 이렇게 돌리면 0의 n승의 그 비교가 나오고, 중첩하면 2의 제곱이 나온다. 그죠?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만들면 뭐가 나온다. 이거 증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소스코드의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해 보니까 루프에서 3중 루프로 돼 있고, 그죠? 루프로 돼 있고, 아까 그냥 지나간 그 코드 있죠? 그래서 4번까지 루프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복잡도는 이렇게 해서 0의 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는다. 그래서 이거를 딱 증명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건데, 이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니까 이게 쉬워 보이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도 이게 맨 끝에 페이지인데 분기 한정법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교재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의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있을 만한 곳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알고리즘이 분기 한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알고리즘 대략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에 이제는 보통 코멘트리 대학의 그 리포트는 끝에다가 뭘 두냐면 참조 있죠. 레퍼런스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책에서 뭐를 참조했다 뭐 이런 거 넣으라는 거거든요. 보통 논문 쓸 때 많이 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것도 안 넣습니다. 예, 그런 거 관계없어요. 본론의 내용만 아주 좋고 정확하면요, 뭐 레퍼런스 있건 말건
그래서 사람들, 학생들 어떻게 했느냐면 보지도 않는 책에 뒤에 카페에다가 이렇게 목록해서 쭉 까는데 그 내용 보지도 않는 걸 그 복사해서 넣으면 점수가 높고 복사하지 않으면 점수가 낮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상식적으로?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정말 그 퍼스트 점수를 받은 거고요. 예, 이거는 그 레퍼런스 넣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정확하고 그 내용이 학교 수업에서 가르쳐 준 거에 이상이 있으면 그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 수업에서 가르쳐 준 것만 있으면 당연히 약하게 받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숙제를 하지도 못했어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매번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유학을 보내는 건 좋은데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 이게 참 고민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숙제를 보면서 아, 이거를 가이드해주고 이거를 설명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한국 학생들은, 한국 대학의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 스터디 만들고 자료 공유하고 숙제 공유해갖고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게 안 돼요. 애들이 그런 걸 안 해요, 사실은. 그걸 하는 애들은, 인도 학생들은 지네끼리 합니다. 공유하고 막 이렇게. 근데 싱가포르는 그걸 달래기도 뭐하고 보여주기도 서로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물론 한국 학생들끼리 일부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전제가 있어요. 한국 학생 중에 뛰어난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런 애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고 당연히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다 있고 그럼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경영학과 갈 건데 어떻게 하지? 그거 있을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보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주 목적이에요. 어차피 오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 목적으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우리 학생들이 저런 걸 배우는구나, 그리고 저런 부분이 어렵구나,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왜냐면 남들 다 잘 졸업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전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건 애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쉬운지, 그리고 나도 잘 못하면 애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애들도 잘하겠지. 그런 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고요. 생각 들고 뭐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거 한도 내에서는 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